두려움이 그저 더 덮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형태를 갖춘 실제 위협으로 변하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압박으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전 세계에는 사람들을 겁주고 동시에 매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어트랙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더 어두운 이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장소들의 으스스한 명성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거의 지워지는 소름 끼치는 유령의 집부터 안전이 한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터와 극한 낙하까지, 지금 여러분 앞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어트랙션 20곳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와 넌사인의 불빛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호텔 더 스트레이트의 꼭대기에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가 된 이들을 위한 시험대 어트랙션 인사니티가 숨어 있습니다. 지상 거의 900피트 높이에서 거대한 기계 집게가 사람들을 마천루의 바깥으로 내밉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은 단 하나의 고정바뿐,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구조물이 좌석을 70도로 급격히 기울인 뒤 시속 40마일까지 회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는 공허와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밤의 도시 불빛뿐, 광란의 원을 그리며 돌고 또 돌 때마다 강조됩니다. 여러분 발밑에는 차가운 공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요. 인사니티는 두 극단을 결합합니다. 아찔한 고도와 가차없는 회전, 바로 이것이 이 어트랙션을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놀이 가운데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담력 시험이 아닙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치명적 위험을 외치는데 이성은 이해하죠.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지상 거의 1km 위에서 회전하는 이 광기에 기꺼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을 안전한 지상에서 바라보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본 오사카의 공원 엑스폴란드는 한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축제를 즐기곤 했죠. 하지만 2007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트랙션 푸진 라이진 아이아이가 돌연 레일에서 이탈했습니다. 차량이 떨어졌고 그 결과 19살의 여학생이 사망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는 원인을 태만에서 찾았습니다. 차량 차축이 15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극은 공원이 정비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엑스폴란드의 명성은 추락했고 방문객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공원은 회복을 시도했지만 신뢰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문을 연경 닫았습니다. 푸진 라이진 투아이는 어트랙션이 극도의 세심함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공원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학적 경이로움이 인간의 두려움의 경계와 맞닿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지상 715피트 이상에 매달린 유리다리 이스타양 글라스워크입니다. 관광객의 발 아래에는 투명 패널이 깔려 있어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특수 효과를 더했습니다. 유리가 금 가는 소리, 아래가 곧 무너질 듯한 이 순간에 많은 사람이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유리다리로 꼽히는 장자제의 다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길이는 1400피트가 넘고 높이는 지상 거의 1000피트에 달합니다. 유리 패널은 협곡에 믿을 수 없는 전망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진짜 공포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난간에 몸을 붙입니다. 구조물의 강도를 증명하기 위해 몇 톤짜리 오프로드 차량이 다리를 주행하기도 했고 유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투명 바닥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산책을 지구력과 정신력의 시험으로 바꿔놓으니까요. 이 다리들은 고소공포증을 가진 이들에게 진정한 도전입니다. 때로는 극한의 감각이 놀이기구가 아닌 대지 자체를 속임수로 바꾸는 공학 걸작 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캔자스시티의 워터슬라이드 퍼룩트가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불렀습니다. 이 광기 어린 하강을 체험하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탑은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 있었고 핵심 요소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로 뗏목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 버금가는 속도로 내몰았습니다. 아드레날린과 잊지 못할 감정을 보증한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2016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아들인 10살의 칼렙 슈밥이 사망했습니다. 타고 있던 뗏목이 공중으로 들려 금속 구조물에 충돌한 것입니다. 비극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제작자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지만 이후 혐의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원 슐리타반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비에르크는 폐쇄되었고 곧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트랙션 세계에서 가장 큰 참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록과 극한을 향한 욕망이 기본적인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비에르크는 짜릿한 모험에 대한 꿈이 가장 무서운 대가로 돌아온 슬라이드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뉴욕의 공원 플레이랜드에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어트랙션 마인드 스크램블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빙빙 돌려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설계된 놀이였죠. 하지만 즐거움은 진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1998년 7살 소녀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벨트를 도와주던 중 좌석에서 튕겨져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3년 뒤 2001년에 어트랙션은 다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원 직원 가브리엘라 가린이 안전 점검 중에 밖으로 튕겨져 사망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번의 죽음은 공원이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마인드 스크램블러는 영원히 문을 닫았고 그 철거는 어트랙션 안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가장 익숙한 오락조차 규칙이 무시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인드 스크램블러는 경고로 언급됩니다. 어떤 어트랙션도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2000년 캘리포니아의 공원 knott's Berry Farm은 Perilous Plunge라는 어트랙션을 선보였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수상 낙하와 아래에서 터지는 장대한 물보라. 이 어트랙션은 즉시 센세이션을 일으켜 수천 명의 스릴 마니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하강 도중 좌석에서 이탈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방문객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어트랙션 전체의 안전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사고에도 Perilous Plunge는 몇 해 더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장, 민원,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공원은 안전 시스템을 현대화하려 했지만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Perilous Plunge는 폐쇄 철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비극이 유일한 치명사고로 남았지만 치명적 사건의 사실과 잇따른 문제들은 극한 오락이 안전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으로 어트랙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Perilous Plunge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음울한 상기를 남겼습니다. 점검, 테스트 디테일에 대한 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중국 충칭의 테마파크 오리비쇼는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하나라 불릴만 합니다. 이곳의 어트랙션은 단지 사람을 겁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멎게 만들 정도입니다. 가장 광기 어린 어트랙션 가운데 하나는 거대한 그네로 사람들을 1000피트가 넘는 높이까지 끌어올린 뒤 깊은 협곡 위로 자유낙하시키는 것입니다. 단 몇 가닥의 로프가 좌석을 지탱할 뿐이며 무중력과 낙하의 감각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0피트의 단절된 다리가 있어 방문객들에게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도약하라고 제안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오동작도 곧장 낭떠러지로 이어지니까요. 가장 섬뜩한 체험은 1000피트 높이에 매달린 침대입니다. 손님들은 안전벨트에 묶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채 지상 위로 떠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장 담대한 이들조차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오리비쇼는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리적 시험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내려가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괜히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인류가 지금껏 존재했던 것 중 가장 위험한 어트랙션에 관한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산악 능선 위 로라시티에 지어진 롤러코스터 스카이 서펜트 이야기입니다. 구름 속으로 치솟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전 세계의 아드레날린 추구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설계자 엔지니어 마르코 벨리니는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극한의 루프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하를 더한 것이죠. 수차례의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치명적 오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스카이 서펜트에서는 여러 비극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스턴트맨 알렉스 리베라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묘기를 시도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레일 아래에 매달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계적 고장이 발생했고 차량이 통제를 잃으면서 치명적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론은 어트랙션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인기와는 무관하게 당국은 인정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스카이 서펜트는 결국 영구 정지되어 음울한 악명만을 남겼습니다. 도취의 환호가 이토록 치명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을까요? 나무 롤러코스터는 많은 이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시절, 공원의 소음, 달콤한 솜사탕의 향기와 함께요.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치명적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보스턴의 공원 리버비치에서는 더비 레이서라는 어트랙션이 운영되었고 세월이 흐르며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이곳에서는 여러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해에 5명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공원의 명성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공공의 분노가 커졌고 마침내 5번째 비극 이후 1936년 더비 레이서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공원은 라이트닝이라는 새 롤러코스터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겨우 6해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933년 여기서도 다시 치명적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정비와 시기적절한 수리가 소홀할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서늘하게 상기시킵니다. 특히 나무 롤러코스터는 마모에 취약하며 사소한 기술 점검 무시조차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더비 레이서와 라이트닝의 비극은 업계를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어트랙션에 대한 관리 규정이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태만으로 희생자들이 치른 덱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979년 시드니의 놀이공원 루나파크에서 호주 어트랙션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참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방문객을 살짝 겁주기 위해 존재하던 어트랙션 고스트 트레인이 치명적인 덫으로 변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갑작스레 불이 붙었고 화염은 순식간에 구조물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덫에 갇혔습니다. 그 결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는 어트랙션 전체를 집어삼켰고 그 원인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합선을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방화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끝내 결정적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은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믿습니다. 관료와 공원 소유주가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비극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며 주민들의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스트 트레인은 가장 단순하고 무해한 오락도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공원은 규정을 강화했지만 화재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스트 트레인의 역사는 지금도 소름을 돋게 합니다. 어둠은 때로 진짜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요. 일본의 공원 코스모 월드는 높이나 속도의 기록으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두드러지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Vanish Roller Coaster로 이 어트랙션의 핵심 한 방은 노련한 스릴 마니아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게 만듭니다. 출발은 익숙합니다. 급격한 하강, 루프, 심장이 멎을 듯한 급커브. 그런데 돌연 열차는 전속력으로 물 아래에 숨은 어두운 수중 터널로 빨려 들어갑니다. 몇 순간 동안은 정말로 심연 속으로 다이빙하는 느낌입니다. 깜깜함으로의 순식간의 진입은 진짜 충격을 줍니다. 사방의 물, 튀어오르는 물보라, 바람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 그리고 완전한 미지의 감각. 차량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기에 공포가 증폭됩니다. 열차가 다시 빛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속도와 감정의 파도는 정점을 찍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가장 높거나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수중 심연으로의 잠입이라는 유일무이한 효과가 세계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무서운 놀이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뜻밖의 어둠 속 다이빙과 맞닥뜨릴 용기가 있나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중국 우링위 안에는 공학의 기적이 솟아있습니다. 바이롱 엘리베이터. 이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입니다. 높이는 1070피트가 넘고 전체 구조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캐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승객들의 숨이 멎습니다. 몇 초 지면은 더 멀어지고 사방에는 산악 협곡과 푸른 숲의 파노라마가 열립니다. 하지만 투명한 벽이 이 승차를 진짜로 무섭게 만듭니다.
발 아래에는 유리뿐, 마치 절벽 위에 공중정지한 느낌이 드니까요. 이 지역이 지진 활동 지대라는 사실은 긴장을 더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차 중 지진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심장을 더 빠르게 뜁니다. 케빈은 시속 12마일로 올라가며 겨우 몇 분이 강인함을 시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승객은 벽에 몸을 붙이고 눈을 감고, 또 어떤 이들은 유리 밖에 아름답지만 두려운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바이롱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이들을 위한 도전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멈추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침착하게 하늘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구의 어떤 어트랙션도 악명으로 액션파크의 파도풀만큼 으스스한 흔적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공파도는 기쁨을 선사해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덫이 되곤 했습니다. 풀은 강력하고 무작위적인 파도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요원은 부족했습니다. 약 12명이 수백 명의 방문객을 동시에 살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원 눈앞에서조차 물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모두를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최소 2사람이 익사했으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를 극한 오락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위험이 쇼의 요소인 양 말이죠. 액션파크는 무책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겁주려는 욕망에 확실히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풀은 언제든 즐거움이 비극으로 바뀔 수 있는 치명적 어트랙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섬뜩한 수상 어트랙션의 운명이 겹쳐집니다. 캔자스의 거대 슬라이드 프룩트. 2016년 여기서 10살의 소년 칼렙 슈밥이 사망했습니다. 그가 탄 뗏목이 통제를 잃고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이 참사 이후 어트랙션은 영원히 폐쇄되었습니다.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미 목숨을 앗아간 이런 오락을 여러분은 기꺼이 체험하시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드레날린을 모두 찾는 이들을 위해 페루에는 진정 독특한 장소가 있습니다. 스카이 러지 애드벤처 스위트. 이것은 평범한 호텔이 아니라 지상 1200피트가 넘는 높이의 수직 절벽에 매달린 몇 개의 투명 캡슐입니다. 그곳에 닿는 일 자체가 이미 모험입니다. 손님들은 절벽을 타고 오르거나 지프라인을 이용해 낭떠러지 위로 매달린 채 자신의 하늘방에 도착합니다. 캡슐 아래에는 안전망도 보호 난간도 없습니다. 발 아래에는 바위 절벽과 아찔한 낭떠러지뿐, 길에서의 사소한 실수도 목숨값이 될 수 있습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은 동시에 안전함과 치명적 취약함을 느낍니다. 내부에는 침대, 아늑한 인테리어, 식사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감각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공포에 맞서는 기회이자 성스러운 계곡의 파노라마를 즐기는 축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의 움직임이 떨림을 부르는 악몽입니다. 스카이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이 맞물리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인사니티보다 약간 아래 라스베이거스 지상 866피트 높이에는 또 하나의 광기 어린 어트랙션 엑스 스크림이 자리합니다. 이것은 짧은 트랙을 달리는 작은 차량으로 마천루의 경계를 넘어 바로 낭떠러지 위로 튀어나옵니다. 레일의 길이는 고작 68피트이지만 바로 그 정도면 사람들을 공포의 극한까지 몰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차량이 건물 가장자리를 넘어 갑자기 공중에서 멈출 때 탑승자들은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위에 매달린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구조물이 갑자기 시소처럼 기울어질 때 시작됩니다. 차량이 앞으로 또다시 30피트를 던져지듯 내달릴 때 정말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이 급격히 뒤로 튕겨져 놀이기구 특유의 효과를 내지만 훨씬 큰 위험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자기식 브레이크가 안전을 보장하지만 상상력은 다른 소리를 속삭입니다. 만약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급격한 움직임, 고도, 그리고 완전한 추락의 환상이 결합되며 엑스 스크림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악몽이, 아드레날린 추구자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중국의 후시와 타이안 상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트레킹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길은 관광 코스라기보다 죽음의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후시산의 길은 수직 절벽을 따라 이어지며 어떤 종류의 난간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경의 시험입니다. 한쪽에는 바위벽, 다른 한쪽에는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발을 헛디디면 그 추락이 마지막이 됩니다. 반면 타이안의 계단은 체력에 노골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300피트 높이의 나선이 위로 치솟으며 등산객은 모든 근육을 쥐어짜야 합니다. 기운은 바닥나고 계속되는 고도 상승에 머리는 빙빙 돕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심리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취약함의 감각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위험이 너무 커서 중국 당국은 60살 이상인 사람들의 등반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젊고 준비된 이들에게도 이 길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는 여정입니다. 정상에서는 장엄한 풍광이 펼쳐지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만리장성의 전설적인 구간들 가운데서도 특히 지앙유이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베이징에서 약 4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천국의 계단이라 불리는 섬뜩한 상승 구간으로 유명합니다. 거의 260피트를 수직 바위면을 따라 치솟는 70개의 돌계단. 계단은 고르지 않고 미끄럽고 매우 가파릅니다. 난간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벌어지고 옆에는 절벽이 연달아 이어져 가장 담대한 이들조차 현기증을 느낍니다. 고대 기념물을 따라하는 가벼운 산책 대신 관광객들은 진정한 공포와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험입니다. 누군가는 공황과 싸우며 멈춰서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파노라마는 숨 막히게 아름답지만 추락에 대한 섬뜩한 생각은 정상에 닿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만리장성을 문화적 상징에서 가장 과감한 이들을 위한 어트랙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이 운명을 가르거든요. 여러분이 위험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한다면 화산 후화산 산의 하이킹 루트가 그 모든 인식을 부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 안후이 성에는 세계에서 가장 섬뜩한 산길이 뻗어 있습니다. 포기한 피트보다 작은 나무판들이 수직 절벽에 박혀 있고 아찔한 고도에 매달려 있는 길 말입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약 330피트, 아래로는 7000피트 깊이의 괴물 같은 낭떠러지가 떨어집니다. 난간도 보호 울타리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 로프와 여러분이 강철 체인에 걸어두는 카라비너뿐. 한 걸음 한 걸음이 본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람은 얼굴을 후려치고 판자를 흔들며 시선은 저도 모르게 시면으로 떨어집니다. 공포가 목까지 차오르지만 오직 의지의 힘으로만 발길을 돌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치명적 위험에도 매년 수천 명이 이 길을 걷겠다고 결심합니다. 공식 통계는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수십 명, 소문으로는 약 1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이 길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건넌 이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산악 본구리들의 경이로운 전망뿐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감각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공포의 본질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경험이니까요. 자, 여기 오락이 악몽으로 바뀌곤 했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어트랙션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황홀을 약속하고 어떤 것들은 치명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이들을 체험해 볼 용기가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어트랙션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해 보이는지.